네, 안녕하세요. 우리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 온라인 클래스로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들 이거 잘 듣고 있겠죠? 여러분들 잘 듣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들 3반이랑 4반 선생님이 수업 태도 좋은 거 정말 잘 알고 있으니까 잘 듣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뭐 했는지 기억나요? 저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 대면 강의로, 우리가 로그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었어요. 자, 로그의 뜻도 배웠고, 로그의 성질도 배웠고, 로그의 밑에 변환까지 배운 다음에 상용 로그 했었죠. 상용 로그. 자, 상용 로그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면 기억날 거예요. 자, 그럼 로그 우리가 질리겠지만, 자, 오늘은 로그의 활용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그 상용 로그, 특별히 상용 로그의 활용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그 로그가 무엇이었는지, 로그의 성질까지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고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좀 여러분 질렸더라도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억해서 꺼내 생각하기도 쉬우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좀 대답하면서 이렇게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자, 로그의 뜻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의 뜻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요. 로그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했었죠. 자, 로그의 뜻은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a의 x제곱은 n이다. 이런 표현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수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지수 표현, 얘를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 거예요.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그라는 것을 쓰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로그를 쓰게 됐는데, 로그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그 조건은 무엇이냐? 얘, 그리고 얘. 두 개의 수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해지는 그 수가 밑과 진수가 이렇게 차례대로 오게 된다라고 했었어요. 결과값은 여기 진수로, 밑은 그대로 밑으로 이렇게 오게 된다. 그리고 조건이 있었죠. 자, 밑 조건이 두 가지. a가 0보다 커야 되고 a는 1이면 안 된다. 그리고 진수 조건도 있었어요. n이 0보다 커야 된다. 자, 이 조건을 맞춰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로그의 뜻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성질에 대해서도 조금 몇 가지 알아봤었죠? 자, 총 4가지, 뭐 크게 4가지겠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밑 조건 뭐 진수 조건은 우리 쓰지 않고 그냥 할게요. 자, 로그 a의 1, 진수가 1이라면 몇이 된다? 1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수가 0이 돼야 되니까 얘는 0이다. 그리고 로그 a의 a, 이런 식으로 밑과 진수가 똑같다면은 로그 값은 1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외워서 이제 뭐 그냥 자다가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밑이 같을 때 두 로그를 합한 것에 대한 그런 성질이었어요. 얘네들을 합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 안에 있는 진수가 서로 곱해진 형태가 된다. 로그 a의 x, y 꼴로 이렇게 곱해진 형태로 나오게 된다. 자, 거꾸로 과정도 곱해진 상태를 이렇게 합으로 찢어주는 그 과정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많이 연습해달라고 했어요. 자, 세 번째는 두 번째와 비슷한데 얘는 이제 빼는 과정. 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 여러분들이 뭐 분수로 외워도 좋고 아니면은 위에가 곱셈이었으니까 밑에는 나눗셈이다 라는 식으로 외워도 좋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x 나누기 y 꼴로 이렇게 진수가 나눗셈으로 표현된 형식으로 된다라고 했었죠. 마지막 네 번째, 로그 a의 x의 n제곱. 자, 거듭제곱이 진수로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나온다라고 했었죠? 얘는 n 로그 a의 x, 이런 식으로 지수가 바깥으로 빠져서 나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자, 거꾸로 앞에 뭐 어떤 수가 곱해져 있다, 아니면 뭐 로그에다가 어떤 수가 곱해져 있다면은 얘를 지수로 올려줄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죠. 이 성질 외에도 여러분들 유의할 점,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짚어줬는데 그 4가지 꼭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가면 좋겠고, 이것 외에도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했던 게 있어요. 자, 추가적으로 했던 것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로그 AB. 자, 이전에 우리 밑에 변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밑을 변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로그 AB라는 애가 있는데, 자, 이 밑에 A가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리 C라는 새로운 수로 밑을 바꿔주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했었죠. 자,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밑은 밑으로, 진수는 위쪽으로 이렇게 그 위아래가 갈라져서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리고 밑에 변환 단원에서 우리가 했던 게 좀 특별한 경우. 자, 로그 AB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로그 BA, 밑과 진수를 뒤바꿔주면은 역수꼴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짚고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로그 A의 M제곱, 그리고 B의 N제곱, A의 M제곱을 밑으로 하는 로그 B의 N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 밑부분의 지수는 분모로, 진수 부분의 지수는 분자로 해서 로그 AB로 이렇게 나타난다. n분의 n 로그 AB로 나타난다 라고 했었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잘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얘 특별한 경우까지 우리가 했었어요. 자, 로그 이번엔 밑에만 지수가 있을 때, 밑에만 거듭제곱 꼴일 때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 여기서 바로 파생된다라고 했죠. n분의 1 꼴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했던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활용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상용 로그 했었는데, 자, 상용 로그는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어요. 자, 상용 로그는 이렇게 쓰는데 얘는 이제 기호로 우리가 10을 밑으로 하는 애는 항상 이렇게 많이 쓸 거니까 얘는 생략하고 그냥 로그 n이라고 써도 무방하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상용 로그까지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자, 지금 필기해 놓고 보니까 뭐 칠판 한마다를 꽉 채우긴 했는데 여러분들 뭐 선생님 지금 글씨가 커가지고 이 꽉 찬 거지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로그의 뜻부터 성질, 그리고 밑에 변환, 그리고 성질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된 내용과 상용 로그의 개념까지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만 하면 진짜 로그에 대해서 완전하게 잘 이해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진짜 익숙해질 만큼 계속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이 상용 로그, 마지막에 했던 이 상용 로그의 그 활용법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 사용 로그가 우리 뭐 상용 로그 표에서 뭐 값을 찾아서 어떤 또 특별한 경우에 상용 로그 값을 찾는 것도 해봤었는데, 자, 그건 사실 상용 로그의 계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상용 로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오늘 배워볼게요. 예제를 풀어보면서 이 활용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면서 상용 로그는 이때 쓰는 거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예제 풀어보면서 직접 한번 이 상용 로그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좀 상용 로그를 써먹을 수 있는지 그 유용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풀어가면서 천천히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예제 1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1번 보니까 어떤 미생물의 개체수는 매시간 R%씩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n시간 후의 개체수는 처음에 1 더하기 100분의 R의 n제곱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줬네요. 자, 이렇게 배수가 된다라고 할 때, 자, 이때 어떤 미생물의 개체수가 매시간 30%씩 일정하게 증가하게 될 때라고 했어요. 자, 지금 위에서 R이라고 놨던 거를 지금 여기 30이라고 30%라고 정해줬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R은 30이라고 놓으면 되겠구나 라는 거 일단 적어놓고 가도록 할게요. 30%씩 일정하게 증가할 때, 자, 11시간 후의 개체수는 처음에 약 몇 배가 되는지 구하시오 라고 해요. 자, 11시간 후니까 우리 n시간 후에는 1 더하기 100분의 R의 n제곱이 된다라고 했는데, n시간 후에는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몇 시간 후라고 했죠? 11시간 후를 물어봤으니까, n은 11로 놓으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 우리는 몇 배가 되는지 알기 위해서 이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11시간 후에는 이만큼 배수가 돼요. 자, 1 더하기 100분의 30의 11제곱의 배가 돼요 라고 여러분들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좋아할 것 같아요? 자,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겠죠. 자, 얘를 우리가 좀 몇 배인지 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수치상으로 한번 풀어서 이렇게 얘기해 줘야겠죠. 자, 얘를 좀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로, 간단한 수로 계산하는데 상용 로그가 활용돼요. 같이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구하고 싶은 거는 1 더하기 100분의 30의 11제곱이 몇이냐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물음을 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얘를 우리가 했던 대로 여기 활용 문제에서 항상 궁금한 거는 x로 놨듯이 여기서도 x로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뭐가 복잡하게 지수로 올라가 있고 하니까 얘를 계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거듭제곱꼴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로그예요. 자, 로그는 지수를 앞으로 곱셈으로 빼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로그를 취해주면 어떻게 될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좀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수를 좀 더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해 볼게요. 이 로그를 취한다라는 거는 우리 로그를 앞에다가 양쪽에다가 각각 더 씌워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얘 뭐 1 더하기 100분의 30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으니까 1.3이라고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로그 1.3의 11제곱은 로그 x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지수를 이제 내릴 수가 있게 돼요. 자, 지수를 내려서 한번 써볼게요. 자, 먼저 로그 x가 궁금하니까 얘를 먼저 써주도록 하고 얘는 11 로그 1.3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런데 로그 1.3은 우리가 상용 로그 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값이에요. 근데 여기 문제는 친절하게 주어져 있네요. 자, 얘가 0.1139라고 하니까 자, 11에다가 0.1139를 곱하면 몇일까요? 0.1139를 곱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계산기에 힘을 빌려서 세웠는데 자, 1.2529가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계산을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x값이지 로그 x값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이용해서 x값을 한번 구해줘야 돼요. 자, 1.2529를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자, 지금 보니까 얘는 1 더하기 0.2529라고 쓸 수가 있겠죠. 1 더하기 0.2529라고 쓰면은 얘는 우리가 0.2529 여기 문제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0.2529가 얘가 세상에 로그 1.79래요. 이렇게 값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로그를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1도 같이 로그로 한번 묶어주는 게 낫겠죠. 자, 1은 로그 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용 로그는 밑을 10으로 하는 애니까 얘는 로그 10 더하기 로그 1.79구나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정리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 로그 둘 다 밑을 10으로 하는 애니까 더해준 애는 안쪽이 곱해서 표현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 합쳐주면은 로그 17.9 둘을 10 곱하기 1.79에서 17.9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로그 x랑 값이랑 로그 1.79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x는 17.9가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근사치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상용 로그 표는 그게 정확한 그 값이 아니라 좀 근사치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한 값은 아니고 근사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해도 좋을 거예요. 자, 근데 x는 17.9라고 했는데 자, 이대로 쓰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자, 지금 문제 보니까 계산 결과는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쓸 때는 얘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가지고 18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짓자면은 11시간 후에 개체수는 처음에 약 18배가 된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은 이제 1번에 대한 풀이가 이렇게 정확하게 되겠네요. 자, 지금 우리가 이 값을 이렇게 복잡한 지수의 값을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17.9라는 우리 꽤 간단한 이런 수로 바꿔낼 수 있었어요. 자, 이 과정들 지수를 내려주기 위해서 양변에 로그를 취해줬고 그리고 이 로그를 계산하는 과정 중에 일단 이 값을 구했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로그 x가 아니라 x 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다시 이렇게 찢어줘서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로그 17.9라는 값을 찾아내고
따라서 x는 17.9라는 이런 답을 찾아냈던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해 놓고 다른 활용 문제 풀이에도 잘 이용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예제 2번, 3번은 각자 한번 풀어보고 좀 이따가 선생님이 이렇게 풀이해 주는 것과 같이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제발 이 시간에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 각자 한번 풀어본 다음에 이 방법 그대로 잘 익히고 있다면 여러분 사용 로그를 좀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놓은 상태라면은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이 과정들 다시 한번 보면서 해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2번, 3번 각자 한번 풀어보고 좀 이따 선생님 풀이랑 같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시간 줄 테니 잠깐 멈춰놓고 풀이하고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풀어왔어요? 아직 안 푼 사람 있으면 제발 지금 멈춰놓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발 멈춰놓고, 여러분들 각자 풀어본 다음에, 다시 아까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아까 그 풀이 참고해서 해도 좋으니까, 각자 풀어보고, 이 풀이 같이 한번 자신의 풀이랑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2번 읽어보니까, 자, 어느 지역의 하천은 하천 정화 사업으로 인해서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그냥 BOD라고 할게요. 이것이 매년 20%씩 감소하고 있다고 한대요. 근데 5년 후 이 하천의 BOD는 처음에 약 몇 배가 되겠는지 구하시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매년 20%씩 감소한대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매년 20%씩 감소하면은, 자, 일단 첫 해의 BOD를 X라고 한다면은, 자, 그 다음 해 1년 후 이걸 n년 후라고 하면은, 자, 1년 후에는 몇이 될까요? 얘가 20%가 감소한대요. 자, 20%가 감소하면 몇 퍼센트 남는다라고 할 수 있죠? 전체 100%에서 20%를 감소하니까 얘는 80%는 소수로 바꾸면은 0.8배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0.8x, 1년 후에는 0.8x가 된다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2년 후에도 마찬가지로 1년 전에 비해서 20% 감소하니까 여기에 값은 곱하기 0.8을 한 번 더한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0.8에다가 0.8x를 곱한 값. 자,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 0.8이 두 번 곱해져 있으니까 얘를 지워놓고 0.8의 제곱 x다. 자, 그럼 3년 후에는 얼마가 되겠어요? 3년 후에는 0.8배가 한 번 더 되니까 0.8의 세제곱 x.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자, n년 후 몇이 남겠느냐? 처음에 x가 있었는데 x보다 0.8의 n제곱배, 이렇게 0.8 n제곱 x가 그 BOD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이렇게 봐놓고 지금 보니까 몇 년 후를 이렇게 따져보라고 하죠. 자, 지금 5년 후를 따져보라고 하니까 우리가 따지고 싶은 건 5년 후다. 5년 후니까 0.8의 5제곱배가 되겠죠. 자, 0.8의 5제곱배. 자, 그러면 답에다가 0.8의 5제곱배가 되겠어요? 라고 쓰면 되겠네요. 0.8의 5제곱배 라고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은 선생님이 뭐 나중에 서술형 평가에도 이렇게 틀렸다라고 할 거예요. 자, 0.8의 5제곱배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 같이 우리가 수치로 이렇게 얘기해 주자고요. 자, 0.8의 5제곱배가 도대체 몇이냐? 얘를 한번 우리 아까 했던 대로 사용 로그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똑같이 x로 놓고 우리 같이 한번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지금 지수로 올라가는 애가 좀 불편하니까 양쪽에다가 우리의 유용한 도구인 로그를 취해주자. 이렇게 로그를 취해주면 둘 다 같은 값이 되고, 자, 그러면 로그 x는 도대체 몇이냐? 이걸 따져주기 위해서, 자, 5가 지수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앞쪽으로 이렇게 나온다. 자, 5 곱하기 로그 0.8이 돼요. 자, 5 곱하기 로그 0.8. 자, 근데 로그 0.8이 몇이냐? 로그 0.8이 나와있지 않아요. 로그 0.8을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
상용 로그 표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어진 걸로 한번 해보자고요. 자, 로그 0.8을 먼저 계산하고 갈게요. 로그 0.8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로그 0.8을 계산하기 위해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로그 2랑 로그 3.27이 있죠. 자, 근데 로그 3.27은 우리가 쓸 수 없을 것 같고 로그 2를 어떻게 조합하면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자, 그럼 얘를 우리가 바꿔주기 위해서 로그 0.1 곱하기 8이라고 일단 바꿔주고 보니까 로그 0.1에다가 더하기 로그 8로 바꿔줄 수 있겠죠. 자, 근데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얘를 바꿔주면은 3 로그 2라고 바꿀 수 있게 돼요. 좋아요. 자, 그럼 얘가 로그 0.1은 몇이죠? 0.1은 10분의 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3 로그 2가 되는데, 자, 3 로그 2 계산하면은, 자, 지금 0.903이 되겠네요. 좋아요. 0.903 되니까, 자, 얘 계산하면은, 얘는, 자, 마이너스 0.097이 된다. 자, 마이너스 0.097이라는 값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 0.8이라는 애는 마이너스 0.097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우리가 써먹어야겠죠? 자, 5 곱하기,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마이너스 0.097이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또 계산을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0.5를 곱해주면 3. 5고 45 하면은 0.485, 마이너스 0.485가 되고, 자, 마이너스 0.485까지 구했는데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자, 우리가 마이너스가 붙은 0. 몇에 대해서는 상용 로그 표에 없기 때문에 항상 양수인 0. 몇몇몇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주냐면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0.515다.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나니까, 자, 마이너스 1과 0.515를 이렇게 찢어줬는데, 자, 0.515 해당하는 거, 여기 로그 3.27이랑 같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 여기서 로그를 쓰는구나. 로그 3.27 여기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자, 그럼 얘를 우리가 갖고 와서 여기다 쓸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1은 로그 몇이라고 쓸 수 있죠? 로그 0.1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었죠? 로그 0.1 더하기 로그 3.27이 된다. 자, 지금 밑이 11로 똑같고 0.1과 3.27을 그럼 곱해주면 되겠죠? 로그 0.327이 되겠구나.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고 있던 로그 x 값이 로그 0.327이랑 같다라는 거니까 x는 몇이다? x는 0.327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도 지금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 라고 했으니까 얘를 반올림 해주면 0.33이 되고, 우리가 그 문제의 조건에 맞게 다시 해석을 하자면, 자, 5년 후 하천의 BOD는 처음에 약 0.33배가 된다. 0.33배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까지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면 되겠어요. 자, 예제 2번까지 풀이해봤는데, 자, 사실 여러분들 조금은 좀 복잡했을지 몰라도, 자,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좀 복잡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흐름에서 예제 1번과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꼭 해보고, 예제 3번도 지금 아직 안 한 친구들 있으면은 제발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예제 3번 해보고 같이 풀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3번 풀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네, 좋아요. 예제 3번 마지막으로 풀이하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예제 3번을 통해서도 상용 로그를 활용하는 거 우리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동물의 에너지 사용량은 한 지표인 표준대사량 2. 자, 2는 동물의 몸무게를 W로 할 때 2는 뭐 KW의 4분의 3제곱.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해요.
자, 좀 복잡한 식이긴 한데 일단 읽어볼게요. 자, 동물 A의 몸무게가 동물 B의 몸무게의 161배일 때 동물 A의 표준 대사량은 동물 B의 표준 대사량의 몇 배인지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자, 되게 복잡하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동물 일단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A의 몸무게가 B보다 161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A의 몸무게를 WA라고 해볼게요. 얘는 WB의 161배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좋아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더 주어진 게 없네요. 이제 표준 대사량을 비교해 보시오라고 하니까 A의 표준 대사량을 일단 EA라고 이름 붙여놓고 얘를 그냥 식에다가 넣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K에다가 WA의 4분의 3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B도 마찬가지겠죠? B의 표준 대사량을 EB라고 하면은 K의 WB의 4분의 3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돼요. 자, 근데 지금 선생님 여기 잘못 썼네요. 맞네. 맞아요. 자, 지금 이렇게 써봤는데, 자, 지금 보니까 WA가 WB의 161배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우리가 이렇게 또 쓸 수가 있어요. K에다가 WB의 161배를 한 것의 4분의 3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자, 지수는 찢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안쪽에 곱해져 있으면은. 자, 그래서 얘는 K에 WB의 4분의 3제곱 곱한 거에다가 161의 4분의 3제곱을 곱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K에다가 WB의 4분의 3제곱을 곱한 게 바로 여기 있네요. EB라고 했으니까 얘는 바로 EB의 161의 4분의 3제곱 배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이대로 끝내면 안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만큼이 그 EA가 EB의 161의 4분의 3제곱 배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 값은 도대체 몇인지 우리 찾아봐야겠죠. 이 값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161의 4분의 3제곱이 몇 배인지 그게 궁금한 거니까 얘를 x로 놓고 시작할게요. 자, 얘를 x로 놓고 시작한다면, 자, 저기도 4분의 3제곱이라고 하니까 너무 복잡해요, 지수가. 그래서 로그를 양변에 취해줘서 이렇게 일단 고쳐놓고, 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로그 x가 궁금하니까 로그 x는 몇이냐? 4분의 3이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4분의 3의 로그 16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지금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게 뭔지 보니까 로그 1.61 값이 있어요. 자, 1.61이랑 161이랑 굉장히 비슷하니까 얘를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근데 161은 우리가 100 곱하기 1.61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자, 우리 로그 상용 로그 값 계산해서 많이 했었죠. 얘는 4분의 3에다가 100, 일단 100, 그래서 2 더하기 로그 1.61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어요. 자, 이 과정 여러분들 모르겠다면 다시 앞부분 복습하고 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고 나니까 로그 1.61이 몇이라고 했죠? 0.2068이다 라고 하니까 얘를 볼 때 2.2068이 곱해진 상태이다. 그런데 4랑 2.2068이랑 이렇게 약분이 돼요. 그래가지고 몇으로 약분되냐? 0.5517로 약분돼서, 자, 3 곱하기 0.5517 하면은 몇이 되느냐? 3 곱하기 0.5517 하면은 1.6551이 나오게 돼요. 자, 근데 1.6551 또 뜯어봐야겠죠, 얘를. 얘에 대해서도 우리가 로그 x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x 값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뜯어보니까 1 더하기 0.651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근데 0.651 여기 문제 있네요. 자, 얘가 바로 로그 4.5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로그를 또 쓰면 되겠구나. 로그 4.52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로그 10에다가 로그 4.52를 더한 꼴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안쪽을 곱해주면은 로그 45.2가 되겠다. 4.5에다 10을 곱해서 45.2가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찾았어. 자, 로그 x라는 애가 로그 45.2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x는 45.2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161의 4분의 3제곱 배라고 했는데 얘를 풀어 쓴다면 45.2배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다는 점. 그러면 이제 활용 문제답게 그 적절하게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은 동물 A의 표준 대사량은 동물 B의 표준 대사량의 45.2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서 마무리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예제 1번부터 예제 3번까지 한번 풀어보면서 그 상용 로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봤어요. 상용 로그는 이렇게 지수가 복잡한 꼴일 때 우리가 이 계산을 조금 더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 나타나게 해준 우리가 계산을 좀 더 용이하게 해준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짚고 갔으면 좋겠고, 이외에도 상용 로그의 그 활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궁금한 친구들은 조금 더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거나 아니면 다른 강의를 한번 찾아보면서 더 많이 그렇게 탐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상용 로그의 활용까지 했었거든요. 자,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이 단원의 이름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잖아요. 그래서 지수함수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차근차근 배워보고 로그함수까지 이렇게 이어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항상 그랬듯이 이렇게 여러분들 좀 차근차근 수업 잘 들어주면서 복습 잘 해주면서 그 개념들 꽉 잡고 가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